일단 등비. 자, 등차 수열 복습. 네. 되고 있어야 돼. 오늘 숙제는 조금, 네, 이제 교재에 있는 거, 앞으로 교과서 있죠? 교재에 있는 숙제랑 같이 나갈 겁니다. 등차 수열. 그리고 사인 법칙도. 알았지? 자, 가볼게요. 자, 등비수열. 네. 등차랑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더 쉬워요. 그냥 지수함수에서 계산했던 지수법칙 잘 쓰면서 계산할 수 있으면 더 쉬운 단원이거든. 개념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계산을 잘 하시면 되는데 또 아빠 애들 막 들어보면 다 어려워요 이 소리 하고 있어갖고 2번 나눠서 했어요. 알지? 문제 좀 많이 풀면서 볼 거예요. 자,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건요, 항과 항의 비가 일정한, 비가 같은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해. 그래서 자, 우리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 생략하고, 자, 이렇게 항들이 쭉 나열이 돼 있을 때, 자, 항과 항의 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몇 대 몇 나타낼 수도 있고 몇 분의 몇 나타낼 수도 있죠. 그래서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 A1분의 A2, 첫 번째랑 두 번째의 B,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의 B, 세 번째랑 네 번째의 B 해서 전의 항과 다음 항의 B가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자, 그 일정한 값을 R이라고 표현하고, 자, 얘 이름이 공비가 됩니다. 오케이? 공차, 공비야. 일정한 값.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걸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냐면, 봐봐. 자, 두 항 사이의 비가 R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요렇게 볼게요. 얘를 보면 A2,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R 표현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보면, 자, 세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R 할 수 있지. 근데 우리 등차에서 했듯이 하나의 기준을 잡았을 때 그 기준을 갖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첫 번째 항으로 기준을 잡게 되면, 자, 두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 곱하기 R이죠? 그럼 얘는 첫 번째 항 곱하기 R 곱하기 R이니까 R이 몇 개? 2개. 그래서 첫 번째 항에다가 R 2개 곱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항도요, 얘는 뭐가 돼요? 세 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하는 거지. 근데 이 세 번째 항이 첫 번째 항 공비 2개였으니까 하나 더 곱하면 공비 몇 개?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요런 규칙성이 만들어진 건데 뭐냐면, 첫 번째 항 A1, 두 번째 항은 공비를 하나, 세 번째 항은 공비를 2개, 네 번째 항 공비를 3개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쭉 가서 n번째 항,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 얘는 첫 번째 항 기준으로는 공비를 몇 번 곱해요? 그렇지. n번? 하나? 적게. 등차 수열도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공차를 하나 적게 더하는 거지. n-1d였지? 그럼 공비도 곱하는데 몇 개? n-1개 곱해줍니다. 괜찮지? 그래서 자, 얘가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괜찮나? 자, 그러면 저걸 조금 이제 문제에 적용될 수 있게 연습 좀 해보면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A3 분의, 이거는 그냥 연습 보면서 이해하세요. 자, A4. 자, 이런 정보가 있어. 이거 뭐야? A3분의 A4는 공비 R이 되겠죠. 우리 여기서 했잖아. 3분의 4는 R. 오케이?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A3분의 A7 이렇게 있어봐.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의 B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뭐가 될까? 4R? 4R이라는 건 R을 4번 더했습니다잖아. 근데 우린 지금 더하기 규칙을 보는 게 아니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보세요. 자, A3 있어요. A4, 5, 6, 7이 있으면, 자, R 곱하고 R 곱하고 R 곱하고 R 곱해. 몇 번 곱했어? 4번 곱했지.
그러니까 A3 곱하기 R 4제곱을 했을 때 그게 A7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슬쩍 이항시켜보면 A3분의 A7은 R 4제곱이다 가 되는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항의 값들을 줬을 때 얘네들 몇 번째냐 하는 그 차이가 공비에 곱해진 개수가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분 일곱 번째는 R 4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거꾸로 A5분의 A2가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지. 뒤집어 있지. 우리가 기본 공비의 형태를 R로 잡았다면, 오케이? 그러면 R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어떤 항이 주어졌을 때 항과 항의 비는 공비를 알려주는 힌트가 된다라는 거. 괜찮지? 자, 그래서 요거 잘 써먹을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졸리면 안 돼. 알았지? 졸리면 안 돼요. 자, 열심히 해서 등비 수열로 오늘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아, 그러면 또 여지가 있죠. 금요일날 쉴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쟤는 두 번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진도를 딱 맞추면 생기는데 다 못 끝냈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다음 보세요. 이제 등비 수열도요. 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A 뭐 그냥 일반화 시킬게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자, 이렇게 세 개의 항이 등비 수열을 이뤄요. 그럼 이제 이 가운데 있는 항 등비 중항, 등비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등차 중항 기억하죠? 같은 성질의 등비 중항이라는 성질도 있어요. 그래서 자, 얘는 어떤 성질이냐면 봐봐. 여기 이렇게 공비 R을 곱하고 공비 R을 곱해서 만든 거잖아. 근데 얘는 그러면 거꾸로 R을 나눠요. R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지. 괜찮니? 자, 내가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뭐 AN을요 가운데 항 기준으로 AN은 AN 플러스 1번째 곱하기 R분의 1. 얘가 AN이고 얘는 AN 플러스 1 곱하기 R 해서 AN 플러스 2번째 항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양쪽에 있는 두 항을 곱하면 등비는 계속 곱하기 규칙이야. 곱하면 어떻게 돼? R분의 1과 R이 사라져. 뭐가 남죠? AN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등차 수열하고 헷갈리지 마. 등차는 양쪽을 더하면 가운데 두 번 더한 거. 그래서 두 배 하는 거지. 등비 수열은 양쪽을 곱하면 가운데를 두 번 곱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자, 등비 중항의 성질, 양쪽의 곱은 가운데를 제곱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기본 개념이야. 자, 근데 이제 응용 개념으로 가보면 이래요. 내용이 별로 없어서 내가 기본 개념에 응용 개념까지 붙이는 거야. 등차에는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제가 빼면서 설명했거든요. 봐봐. 여기서 자, 제가 5개의 항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 2, 3, 4 얘네가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등비 중항 성질 쓸 수 있죠. 그러면 A2 곱하기 A4는 A3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하나만 더 물어볼게. 자, A1, A3, A5. 자, 이렇게 세 개를 봐도 등비 가능합니까? 만약에 내가 이 공비를 R이라고 뒀어요. 그러면 1, 3, 5 이렇게 세 개도 등비 수열 이뤄 안 이뤄?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야, 여기 A1에서 A3 가려면 얼마 곱해야 돼? 웬 3? R제곱이요. R 두 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공비를 R로 둔다 그랬지? 이어폰 두고 갔나요? 이어폰? 거기 뭐 있냐? 떨어진 거 있어요? 없죠? 영상에 나오는 건 너 모른다. 초상권 없다.
됐어. 나중에 내가 주스면 협박해야지. 숙제 하나 더 풀어오기. 뭐 놓고 가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막 수학 100문제 풀어야 돌려주고 막 이럽니다. 봐. 여기서 R 곱하기 R에서 또 이것도 R 제곱 이렇게 되겠지. 오늘 영상에 현이 들어온 거 쇼츠로 만들어 갖고 올려놔야겠다. 그 부분만 따가지고. 뭐라고? 들려. 마이크에 들어왔어. 진짜 나빴다. 자, 그래서 봐. A135도 보면은 일정한 값을 곱해주고 있는 등비수열이 된다고, 오케이? 그럼 얘도 역시나 뭐예요? A1과 A5를 곱하면 가운데 A3의 제곱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중요한 건 뭐냐면요. A1, A5 곱한 거랑 A2, A4 곱한 거랑 같죠? 얼마로 같은 거냐면 가운데 제곱으로 같은 거지.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이거라고. 가운데 제곱보다 같다가 중요해. 그러면 봐. 이런 거야. 뭐냐면 5개를 했을 때 이 끝에 있는 곱과 하나 앞에 하나 뒤에 있는 항들의 곱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야. 오케이? 이렇게 곱해도 A3제곱, 하나 앞에 하나 뒤에서 이렇게 곱해도 A3제곱이죠? 맞나요? 그럼 그 곱이 일정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봐봐. 이걸 어떻게 발견하냐면 여기 1, 5, 2, 4 뭐가 같죠? 더한 값이 같죠? 몇 번째를 나타내는 이 값이 같으면 걔네들 등비수열일 땐 걔네들의 곱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연습해봐. 만약에 2번째 항과 14번째 항을 곱했어. 그러면 얘는 7번째 항과 몇 번째 항을 곱해야지 같아져? 9번째가 되겠지. 어떻게 체크한다? 더해서 16이네. 더해서 16을 만들 수 있으면 돼. 그럼 걔네들의 합은, 곱은 같아요. 알았지? 그래서 요 밑에 숫자 체크하면서 곱이 일정합니다. 체크할 수 있어야 돼. 괜찮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표현에 관한 건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까지는 아닌데 좀 단순화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냐면 여기 봐. 1, 5 곱해도 3의 제곱이고 2, 4 곱해도 3의 제곱이었지. 그럼 내가 이거를 다 곱해봐. 등비수열의 모든 항을 다 곱한다고 했을 때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A3 두 개죠? 이렇게 하면 A3의 제곱이었지? 이렇게 해도 A3의 제곱이었죠? 그럼 A3의 제곱, A3의 제곱, 여기 A3 있으니까 결국 A3이 몇 개 곱해진 거랑 똑같은 거야? 5개. 1, 2, 3, 4, 5, 5개를 곱했지? 그럼 가운데 있는 항을 5번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괜찮나요? 연습? 자, A1부터 A15까지 다 곱해. 15개를 곱한대. 그럼 그거를 하나의 항으로 표현해 봅시다. 하나의 A 몇? 그래. 더해서 나누기 이해해야지 가운데 항이 되겠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15번째면 더해서 나누기 하면 16 나누기 8번째가 가운데 항이 되는 거야, 중앙. 그래서 8번째 몇 제곱? 15개, 15제곱 하면 얘랑 얘랑 같은 값이 되는 거라고. 알았니? 네. 그래서 표현에 관한 건데 좀 표현을 단순화할 수 있는 거지 뭐 이거는 필수적으로 무조건 알아야 돼 까진 아니야. 알았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곱이 일정해지는 상황. 괜찮니? 자, 그래서 등비수열하고 관련된 내용들 잠깐 설명했고, 자, 특징만 잡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그 전에 질문. 등차 수열 특징.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죠? 1차식. n에 관한 1차식이었지? 특징 하나만 더? 그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성질이었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성질. n에 관한 1차식이고
그렇지. n의 개수, 1창의 개수가 공차였다라는 특징이 있었지. 오케이? 문제 풀 때 계속 써먹었어야 돼. 자, 등비수열도 특징이 있는데 등차만큼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등비수열은요, 얘는요, n제곱 있죠. 왜냐면 일정한 비, 일정한 값이 곱해지니까 거듭제곱 형태일 거야. 오케이? 자, n제곱이 있는 단항식이 등비수열입니다. 항이 하나만 있어야 돼. 다시 말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건 이건 하나의 항이다, 얘들아. 더하기 빼기가 붙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제 an, 얘가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k 이렇게 있어. 문자로 나오면 갑자기 어려워 보이는데, 자, 얘가 등비수열이래. 오케이? 그럼 등비수열이 되려면 k는 얼마면 돼? 0이어야 돼. 왜? 더하기 뭐가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n제곱 되어 있는 단항식이어야 뭐가 된다? 등비수열이 된다. 알았지? 그러면 진우야, 이거 보고 첫째 항 불러봐. 첫째 항 얼마예요?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n에다가 1 대입한 값이죠. 얼마예요? 아니요. 12요? 1이요. 11이요? 11이요? 얼마? 18이죠. 곱하기다. 1 대입했을 때 첫 번째 항 18이죠? 공비가 얼마예요? 3이겠죠? 공비는 일정하게 곱해지는, n이 1, 2, 3, 4 갈 때마다 일정하게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를 보면 되겠죠. 자, 봐. 이거부터 잡아야 돼.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봐. 또 다른 등비수열 내가 만들게. 자, 5 곱하기 2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이요. 자, 첫 번째 항 불러봐. A1은 0제곱은 1이죠. 5 곱하기 1은 5. 자, 공비가 얼마예요? 2분의 1. 봐봐. 공비라는 건 일정하게 곱해지는 값이죠. 그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싶으면 n에다가 1 넣어보고 2 넣어보면 돼. 자, 1 넣었을 때 5죠? 그럼 이번에 2를 집어넣어보면 A2는요? 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그럼 내가 얼마를 곱했어? 2분의 1을 곱했지. 공비는 2분의 1이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할 게, 이것만 보고 공비를 말하면 안 돼. 공비를 말할 때는 이거랑 같이 봐줘야지 n에 따라 일정하게 곱해지는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맞겠죠? 괜찮니? 한 번만 더. 이거 막 열심히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 첫째 항 공비를 말할 수 있게 하면 돼. 지금 나랑 따라오면 그냥 된다. 알았지? 봐봐. 이번에는 3 곱하기 3의 2n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1 넣으면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3이 될 테니 9고, 공비가 얼마예요? 3. 왜 엉뚱하게 가? 9죠? 3의 제곱이 이게 공비라고. n의 개수랑 같이 보는 거. 3의 2승. 오케이? 실제로 여기다 1 넣으면 아까 9라 그랬죠? 2 넣으면 3 곱하기 3의 3승이니까 81이요. 오케이? 그럼 곱해진 값은 9잖아요. 되니? 그래서 딱 봤을 때 n은 민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개수랑 같이 봐야 공비가 구해진다고? 괜찮아? 자, 첫째 항하고 공비 찾는 건 할 수 있겠죠? 자, 한 번만 더. 자, AN이요. 쉽게 갈게요. 자, 2 곱하기 3의 n-1제곱. 첫째 항 2, 공비 3. 오케이?
자, 자 이런 게 있어요. a2n 플러스 1이요. 자, an을 준 다음에 a2n 플러스 1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뭘 하시면 되냐면 n 자리에 2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돼요. 알았지? 그랬을 때 자, 2 곱하기 3에 2n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2n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첫째 항과 공비를 말하세요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첫째 항 얼마예요? 18. n에다 1 대입한 값. 그 다음 공비는 9라고 얘기할 수 있지. 괜찮아요? 근데 안 만들고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봐봐. 어려운 거 없어? 표현, 이게 보이는 거의 차이 때문인데 봐. 여기 이게 이제 어떤 수열인데 이걸 갖고 첫째 항하고 공비를 구하래. 자, 그럼 첫째 항이 뭐예요? 여기다 1 넣은 거. A 3이 첫째 항이죠. 맞나요? 근데 여기다가 1, 2, 3, 4 해보면 A3, A5, A7 몇 칸씩가요? 2칸씩 움직이죠. 그러면 공비 기본적인 걸 R로 두면 2칸씩이면 R 제곱씩 가는 거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의 공비는 AN의 공비에다가 뭐 한 거? 제곱한 게 공비가 되는 거겠지. 왜? 얘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여기는 R 제곱이 된다 그랬잖아. 2칸씩. 그럼 공비가 9인 거야. 그럼 첫째 항은 그냥 이 식을 이용해서 3 넣으면 18 똑같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연습 좀. 자, A 3n-1 가볼 거야. 자, 첫 번째 항 얼마죠? 모양부터 얘기해. A 2가 되겠죠. 괜찮나? 공비는요? 공비를 3n 빼기 1이면 2, 5, 8 이렇게 가지. 3칸씩 가지. 그럼 공비를 3번 곱한 거. 그래서 얘는 R의 세제곱 27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은 저기다 2 넣어서 확인하면 6이고 공비가 27인 등비수열이 된다. 되나요? 그래서 봐봐. 제가 2가지 방법을 말했잖아. 뭐? AN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걸 대입해서 만드는 거. 오케이? 아니면 이걸 기본 형태 가지고 첫째 항 공비를 찾아서 이 특징 잡아내는 거. 이렇게 2가지 했지. 결론은 똑같은 거야. 봐봐. 내가 그냥 식을 만들면 2 곱하기 3에 3n-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일반항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요. 괜찮나요? 근데 내가 여기서 자,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공비라고 했죠. 그럼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의 공비 n-1제곱이잖아. 그럼 만들어 볼게. 자, 이걸로 정보로 일반항을 만들면 첫 번째 항에 뭐요? 공비 n-1제곱 하죠. 괜찮나요? 보실래요? 자, 얘는 2 곱하기 3, 6이 이거죠? 그 다음에 27은 3에 3n 빼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3을 지수법칙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 곱하기 3에 3n-2제곱, 2 곱하기 3에 3n-2제곱. 어떤 식으로든 일반항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시 정리.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만드는데 기본 형태는 뭐다? 첫 번째 항에 곱하기 공비 n 빼기 1제곱.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일반항이야. 근데 이런 일반항을 기준으로 변형이 될 거라고요. 막 이렇게. 알았니? 그래서 변형되어 있는 것 자체를 줄 수도 있어. 알았지? 그래서 변형되어 있는 수열도 결국은 등비수열이야. 근데 이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 뭐야? 내가 얘 기본 형태를 이용해서 첫째 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만들어도 괜찮고, 아니면 식에다가 n자리에 2n 플러스 1을 대입해서 만들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등비수열의 변형된 형태에 대한 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괜찮겠어? 응?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등비 수열이 뭐고 등비 수열의 특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다. 괜찮니? 자, 문제를 좀 봅시다. 안 힘들지? 자, 가볼게요. 자, 1번 공비가 마이너스 2요. R이라고 계속 표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고, 자, A3은 마이너스 4래요. 자, 그때 AK는 32를 만족한다 그랬지? 야, 봐봐.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항 공비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지? 야, 얘 봐봐. A1의 R 제곱이죠? 맞나요? 그러면 얘가 4일 테니 A1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일반항은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하나 적게. 괜찮아? 자, 근데 얘가 뭐가 되는? AK가 32가 되게끔 하는 값을 구하라 그랬지? 자, 그럼 2의 몇 제곱이 32라는 크기를 가져요? 5제곱. 그럼 얘가 5가 돼야 되지. 맞아요? 그럼 n에다 얼마 넣어? 6을 집어넣으면 얘가 5제곱 돼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나오겠지. 쉽죠? 2번 첫째 항 공비 찾아봐. 이거 얘가 연습시킨 거야. 첫째 항 공비. 물어보면 절반이 틀려요. 절반이. 빨리 써봐. 내 절반이 틀린다고 했지? 어딨어? 아니, 첫째 항하고 공비만 찾으면 돼. 일반항을 만들 필요 없어요. 공비 어딨어요? 네. 이게 공비예요? 첫째 항. 공비는요? 해서? 다 있잖아. 다 정리까지 해놓고. 내가 어떻게 읽으라 했어? n제곱 개수랑 같이 읽으라 그랬잖아. 그렇지. 봐. 헷갈리면 안 돼. 봐. 지금 일반항이요. 4의 2n-1제곱 분의 3 나왔을 때 첫째 항 n에 1 넣어요. 그치? 그럼 a1은 4분의 3 나오죠? 자, 공비는 뭐라 그랬어? 공비는 n제곱이 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 좀 힘들어 보여도 봐봐. 3 곱하기 4의 2n-1분의 1 이거죠? 아니면 더 보기 편하게 만들어. 4의 2n 아이고 4 아이고 2n 아이고 4분의 1 미안하다. 2n-1제곱 해도 되잖아. 어차피 1은 1의 거듭제곱도 1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가 공비죠. 그럼 공비 얼마? 16분의 1. 오케이? 자, 물론 항광의 비를 확인하셔도 되지만 일단 빨리빨리 캐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알았지? 자, 가볼게요. 3번. 자, A2는 18이고요. 자, 이거 제가 말했어요. 이게 무슨 정보죠?
어디 A7과 A9의 곱이라고 돼 있죠? 갑자기 등비중앙의 성질이 왜 나오나? 공비. 공비가 뭐예요? 자, 봐봐. 항과 항이 나와 있지. 이거 이항시키면 뭐야? A7분의 A9지. A7분의 A9는 뭐랑 같다 그랬어? R 제곱이랑 같죠? 9분의 1. 그럼 R은 풀마 3분의 1 중에 하나겠지?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모든 항이 양수인이라고 했지. 야, 공비가 마이너스면 생각해봐. 어떤 항에 마이너스 값을 일정하게 계속 곱하면 부호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 번갈아 가면서 나오겠지? 그럼 모든 항이 양수가 되려면 공비도 양수여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공비는 3분의 1이 됩니다. 자, 봐봐. 제가 이거는 굳이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거 있어. 자, 이걸 갖고 또 첫째 항, 일반항 만들 수도 있겠지만 너네들한테 지금 물어본 게 A6이죠? 그치? 야, 그럼 A6인데 따로 구할 필요 없이 A2가 나와 있잖아. 그럼 나는 여기 A2라고 알려준 값에 공비를 몇 번 곱할까? 그렇지. 3분의 1, 4제곱 이렇게 곱할 수 있겠죠. 왜? 두 번째에서 4개 곱하면 6번째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얘는 18에다가 81분의 1 해서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괜찮나? 자, 4번. 4번 해봐. 딱 설명한 게 바로 떠오르면 가장 좋죠. 보실래요? 자, A 5분의 A 15, B죠, B. 항과 항 사이의 B는 뭐 알려주는 거라고? 공비. 봐. 몇 개 차이나? 10개. 그럼 R 10제곱이야. 몇 개 차이나요? 10개. 얘도 R 10제곱인 거야. 다 10칸씩 차이나죠? 그러면 R 10제곱을 쭉 더하는데 여기도 R 10제곱. 나 R 10제곱을 몇 번 더한 겁니까? 네? 몇 번이요? 20번이요. 네. 5부터 24죠. 이렇게 기준 잡으면 되잖아. A5부터 A24면 몇 개야? 20개죠. 맞아? 그럼 얘는 20 곱하기 R 10제곱이 60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R의 10제곱은 3인 거죠. 얘들아, R의 10제곱이 3이라고 하면 지수함수에서 하듯이 R은 3의 10분의 1제곱이 뭐 이런 거 하지 마. 수열에서 그런 거 안 물어봐. 알았지? 자, 얘는요. A5분의 A25지. 그럼 이거는 R이 몇 개? 20개 곱해진 거지? 그럼 나는 이걸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되죠. 요렇게. 철저히 공비에 대해서만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괜찮나요?
자, 넘겨볼게요. 네, 다른 것도 또 기본적인 거라서 넘어가고. 자, 7번.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 전까지요. 자, 11번까지는 쭉 갈 겁니다. 자, 등비수열 81부터 A1, A2 해서 AN 27분의 128. 자, 81과 27분의 128 사이에 몇 개를 넣었어? N개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공비가 3분의 2가 되는 그런 등비수열을 만들었대. 자, 이거 등차할 때도 비슷하게 봤잖아. 이거 몇 개? N 플러스 2개, N 플러스 2번째 항이고 첫째 항이죠. 자, 그러면 얘는요, N 플러스 2번째 항, 즉 얘는 맨 앞에 있는 81에다가 공비가 3분의 2라고 했죠. 이걸 몇 번 곱해야 돼? 그렇지. 공비를 하나 적게 곱하는 거라고 했지? 등차랑 똑같지? 얘가 예를 들어서 B1, B2 이렇게 하면 이 차이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럼 얘가 BN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N 플러스 2보다 하나 적게 N 플러스 1번을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그 값이 지금 봐봐. 얘가 81, 여기 27, 128 하면 3의 거듭제곱과 2의 거듭제곱이지? 그럼 얘는 3의 세제곱분의 2의 7제곱은 3의 4제곱에 3분의 2의 n 플러스 1제곱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얘 이항시키면 여기가 7제곱이 되겠죠. 4개 곱해지니까. 3분의 2의 몇 제곱? 7제곱. 그러면 n 플러스 1이 7이 된다는 얘기겠지. n은 6이요. 괜찮아? 진우 이해되고 있어? 한이 이해되고 있어? 다행히도? 자, 가볼게요. 자, 8번. 자, 2부터 64 사이에 9개의 양수를 넣는데, 자, 이번엔 개수가 정해져 있는 x1부터 x9까지 64. 자, 이때 로그 2의 x1부터 로그 2의 x9까지의 곱을 구하라 했거든요. 잘 봐. 이런 게 이제 특징을 좀 활용하는 겁니다. 자, 로그 2의 x1부터 x9까지를 더하면, 자, 로그를 더하면 진수끼리 곱해야지. 벌써 까먹진 않았지? 자, 여기가 x1, x2, x9까지 곱이에요. 자, 이걸 구하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등비 중앙의 성질에서 배운 게 뭐냐면, 자, 이게 전체가 등비 수열이야. 자, x1, x9 곱하면 곱이 일정하다지. 자, x1, x9 곱한 거, x2, x8 곱한 거 다 일정한데 이렇게만 할 필요 없어. 전체가 등비죠. 자, 그럼 x1과 x9의 곱은 얼마예요? 그거예요. 이거의 곱과도 같다라는 거지. 2의 7제곱이죠? 맞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얘 보면요. 그럼 봐. x1, x9 해서 9개를 곱하죠. 자, 얘는 뭐랑 같죠? 이걸 전체를 곱하면 x 몇에? 가운데 5에 9제곱이랑 같잖아요. 맞아요? 괜찮니?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게 뭐예요? x5의 제곱이잖아요. 이걸 곱하면 가운데 제곱 등비중앙 성질이죠? 그러면 자, x5의 지수를 뭘로 만들어요? 9로 만들려면 2분의 9를 곱해주고 여기도 2분의 9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지수 법칙 할 때 한 거지. 자,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2분의 63제곱이죠. 그럼 얘가 앞으로 슥 내려오면 되겠죠? 2분의 63.
등비중앙의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자, 복습을 통해서 모양이 익숙해야 돼. 알았지? 나랑 풀이 방법이 비슷하게 계속 따라가줘야 돼. 자, 그 다음 9번. 이거 비슷한 거 냈더니 이거 한 3명, 2명 맞았나? 아까? 봐봐. 자, 2, A, B, 12, 4개의 양수가 있고요. 자, 문제에서 2AB는 등비 수열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자, A, B, 12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저기서 등비와 등차가 섞여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떤 수의 나열이 있는데 앞에 있는 3개만 딱 떼어놓고 보니까 얘는 등비 수열을 이루고 뒤에 있는 3개만 딱 따로 보니까 얘는 등차가 되네 이런 말이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 근데 갑자기 여기서 규칙 달라지니까 선생님 등비랑 등차가 어떻게 섞여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자, 우리가 배운 게 노란색입니다.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 등비 중앙은 2B 곱하면 가운데 제곱이라 그랬죠? 등차 수열은요, 양변을 뭐하면? 더하면 A 더하기 12는 가운데를 2번 더하는 거, 2배 하는 거라 그랬지. 괜찮지? 야, 그럼 이거 봐. 2B고 2B 똑같은 거지. 그럼 A 플러스 10이랑 A 제곱이 같단 소리죠. 맞아요? 자,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자, A 값이요. 마3 또는 4가 되거든요. A 얼마죠? 4. 이유는요? 문제에서 양수라고 얘기해 줬어요. 알았지? 자, 그러면 A가 4. 그러면 B는 8이요. 이렇게. 괜찮죠? 네. 그래서 등비도 되고 등차도 될 수 있는 값. 괜찮니? 자, 10번, 11번. 요거 하고 좀 쉴게요. 자, 10번.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7이고 곱이 8이래. 또 생각나는 게 좀 있어줘야 되는데. 잠깐 갔다 오자. 등차. 자, 어떤 세 개의 숫자가 등차를 이룹니다.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합차, 대칭의 형태로 이용한다 그랬지? 그래서 예를 들어 x가 있으면 x 빼기 d에 x 더하기 d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편하다고 했고, 그치? 자, 4개의 숫자가 등차를 이룬대요. x 빼기 d랑 x d 공차를 얼마로? 2d로 표현하기로 했죠. 아, 뭐 여기서부터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x 빼기 3d와 x 더하기 3d로 이렇게 공차가 2d입니다 표현해야 합차의 형태로 계산이 편한 식이 된다. 그래서 등비는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든 그냥 불편한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등비는요 그냥 A, AR, AR 제곱, 뭐 X, XR, XR 제곱.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3개의 숫자가 등비를 이룬다. 하나 기준으로 공비예요. 알았지? 자, 그러면 봐봐. 3개의 숫자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요. 자, 합은 7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3개의 곱이 뭐예요? 8이라고 했거든. 얘들아 봐봐. 3개가 등비 수열을 이루는데 아까 했죠? 얘는 가운데 제곱이죠? 그리고 가운데 하나 더 있죠? 그럼 가운데를 몇 번 곱한 거랑 똑같다고? 이 3개의 곱이 8이래. 그럼 가운데 몇 번 곱한 거랑? 3개니까 3번 곱한 거랑 같다 그랬지. 맞아요? 그래서 얘는 곱하면 AR의 세제곱이 8. 즉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AR 가운데 항이 2가 됩니다가 되겠죠? 괜찮나? 자, 우리 이거랑 똑같은 거야. A1, 2, 3을 곱한다 라고 했을 때 물론 1, 2, 3이라고 한정 지으면 안 돼. 3개를 곱하면 얘는 A2의 제곱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가운데 거 3번 곱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지? 이거 한 거야. 자, 그때 3개의 숫자 중 가장 큰 걸 구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AR이 2인 거 구했죠? 여기 2 더하기 얘는 2에 R 하나 더 곱한 거지? 앞에 거는 뭐예요? R을 한번 나눈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나누기 R 곱하기 R 한 거지? 자, 그게 7입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얘는 분모 R 없애려고 양변에 R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2 더하기 여기 사라졌으니까 2R 제곱에 5R이요.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R을 구하면요. R 값이 2 또는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등차할 때도 얘기했지만 공비가 2든 2분의 1이든 세 숫자의 구성은 변함없다. 왜? 교환이 되잖아. 곱하기든 더하기든. 그래서 작아지든 커지든 똑같은 수의 구성이야. 알았지? 그래서 나 그냥 공비 2라고 할게요. 그러면 1, 2, 4겠죠. 맞나요? 곱하면 8 더하면 7. 혹은 공비를요 작아지게 만들면 그냥 4, 2,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구성에 변화는 없다고. 가장 큰 수는 뭘 보더라도 4예요. 괜찮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11번 가볼게요. 우리 11번도요 등차랑 연관이 있는 거죠. 자, ax 세제곱에 bx 제곱에 cx 더하기 d 했을 때, 자, 우리 등차 수열에서는 세 근의 합을 공부했죠. 맞나요? 자,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등비 수열에서는 뭘 기억하면 돼? 세 근의 곱을 기억하시면 되죠. 원래 이게 하나씩 더한 거, 2개 곱해서 더한 거, 3개 곱한 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고1 때 배운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세근을 내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두면, 물론 저렇게 두겠지만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알았지? 그리고 등비 수열에서 한정 지으면 이거야.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가운데 몇 개? 3개. 그러니까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거예요. 언제? 등 b일 때만. 알았지?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px 제곱 156x 미안 216. 얘가 0이죠? 자, 세 근. 우리 그냥 A, AR, AR 제곱 이렇게 두면, 자,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216이죠. 그럼 가운데를 3번 곱하면 AR의 세제곱은 216, 6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가운데 값이 얼마라는 걸 알려준 거야? 6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럼 나는 근이 6이면 근을 뭐 해서? 대입해서 P값 찾으면 끝나는 거지. 맞나요? 자,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좀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봐봐. 6의 세제곱 6제곱 곱하기 P, 얘도 156 곱하기 6 마이너스 216이면 얘가 이제 성립해야 되는 거지? 216은 사라지죠. 맞나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156은 6 곱하기 26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양변 6의 제곱으로 뭐 해도 돼? 약분해버려도 돼.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더하기 26은 0 이렇게 나오겠죠. P값은 26이요. 될까요? 네, 저거 막 216 계산하고 156 곱하기 6 하고 있으면 안 돼. 괜찮니? 네. 잠깐 쉬었다가 등비 수열의 합 얘기를 할게요.